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결과만 놓고 보면은 제자리 걸음을 하기는 했지만 양시장 모두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금 밖에 참 비도 많이 오고 우중충하기 때문에 축 처 계시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차게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를 위한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혼조세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39% 조정을 받으면서 장을 시작해서 초반에 2477선을 저점으로 찍고 시간이 갈수록 힘을 냈습니다. 결국에는 상승 전환하면서 마감했는데요. 4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93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금융투자와 보험 중심으로 매도하면서 하방 압력을 가했지만 외국인이 8거래일째 순매수했고요. 개인도 이틀 만에 매수하면서 지수 빨간불로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832억 원, 외국인이 1,7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0.22% 하락 출발해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갈수록 낙폭을 줄여나갔는데요. 초반에 0.69% 하락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보합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결국에는 830선을 지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4거래일 만에 홀로 매수하면서 시장을 방어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집계됐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이 9월 FOMC에서도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8.1원 오른 1,306.4원에 마감했습니다. 특징 섹터를 보시면 오늘도 풍력과 태양광 섹터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상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대부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시세를 냈는데요. 풍력에너지 관련주 안에서는 대한그린파워가 가장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금요일에 7%대 급등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장중에 21%까지 올랐다가 결국에는 15%대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또 CS 베어링도 이틀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에도 9%대 올랐고 오늘은 7.21% 상승하면서 11,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금요일에도 4%대 상승 마감했고요. 또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까지도 함께 사들이면서 10%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58,6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또 LS 일렉트릭과 신성 ENG 나란히 3%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가스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국내 천연가스 도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LNG 비축량이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올 겨울에 블랙아웃 위기가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시세를 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 장중에 25% 가까이 급등하면서 14,100원을 고점으로 찍고 조금 내려왔습니다. 결국 종가는 13,450원에 형성을 했고요. GSE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10%대 급등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경동도시가스도 6%대 오름세 보였고요. 중앙에너비스까지 4%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영상 콘텐츠 관련주도 살펴보시죠. OTT 콘텐츠 수요 증가로 인해서 콘텐츠 제작사의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가장 크게 시세를 낸 버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정재 제작 영화 헌트가 예매율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에 이정재 소속사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시세를 가장 크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8거래일째 빨간불을 켜면서 오늘 26%대 오름세 보였는데요. 장 마치고 3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콘텐츠리 중앙까지도 10% 가까운 오름세 보이면서 45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제노포커스인데요. 제노포커스는 다양한 효소와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닭고기 전문 업체인 할인그룹이 이 제노포커스를 인수하면서 바이오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외에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시간의 상한가 기록했네요.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아이린 최명성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졌는데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추진 중인 이 법안까지 호재가 더해지면서 이 섹터 연일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미국에서 추진 중인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민주당의 엑스맨이라고 불리는 조맨친 의원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시세를 냈었고요. 그날 또 우리 방송에서도 자세하게 짚어봤었죠. 근데 이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시세를 냈었고요. 오늘은 또 상원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오늘까지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 연일 시세를 내고 있는 만큼 오늘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조은정보위원님, 네. 대체 이 법안의 핵심이 뭘까요? 이제 명목상은 네. 그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 그 법안이죠. 네, 영어도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아이, 네. 무슨 말씀을.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겉으로는 그렇지만 저는 민주당 그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같은 그런 발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명목은 인플레지만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친환경 쪽, 에너지도 바로 그런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에요. 그 규모가 대략 558조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게 되면 이제 하원을 통과하고 그러면 이제 바이든 서명만 남아 있거든요. 12일 하원 통과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셋째 주에 바이든의 서명하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법안이 될 것 같습니다. 골자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에너지 보완하고 기후 대응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상당히 이제 좀 분배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최저 법인 세율 15%를 식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 어떤 였냐면 소위 말해서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굉장히 대기업들이 많은 수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부자 증세를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돈을 뿌리냐면 처방약 가격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의료보험 보조금 연장을 하겠다. 이제 이런 것이 주요 골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가장 밀접한 관계가 바로 에너지 관련이거든요. 그럼 에너지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패러다임 시프트가 전기차네요.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물론 전기차 세액이 지속돼 왔죠. 핵심은 뭐냐면 한 7,500달러 이게 거의 우리나라 때 뭐 이제 환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 레인지가 될 거예요. 그것을 계속 연장을 하겠다 10년 동안 그 핵심이 되고요. 또 그뿐만 아니고 중고 전기차 할 때도 한 4,000달러 지원해 주겠다 그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게 한 포인트가 있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이 아까 에너지 정책이잖아요. 에너지가 뭐냐면 2차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2차 전기를 굴릴 수 있는 소재라든 그런 것들 다 지금 중국 격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입장에서는 그 패권에서 상당히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자국 내에서 배터리도 생산해야 되고 뭐 그 디테일은 건 있지만 하여튼 뭐 대략 아우터라는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일정 비용 중국 거 할 때는 제외시키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뭐가 가장 큰 이익일까요? 역시 바로 가장 큰 경쟁이 중국의 CATL이잖아요. 그걸 배제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그 기업들도 수혜가 되겠죠. 또 하나 그동안 이제 20만 대 여기 되면 그 지원 안 해줬거든요. 그걸 해제했어요.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뭐냐면은 테슬라 GM 정도가 되는데 테슬라도 그 프라이스 포지셔닝, 그 가격 전략이 보게 되면 사실 수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이제 딱 하는 얘기가 앨런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죠? 우리도 내릴 수 있겠다, 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면서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2차 전지, 쉘이라든가 소재 그런 업체들이 될 거예요. 이것이 기회가 될 것이고 특히 뭐가 있냐면 미국 영내에 있는 그런 기업들 보게 되면 지금 일본 기업은요 중국 CATL을 제외하고 파나소닉 하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물론 SK는 비상장이긴 합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조은정 위원이 인플레 법안의 내용과 우리 시장에서 수혜를 얻을 만한 종목들까지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이 법안으로 저는 계속 풍력이랑 태양광만 주목을 받아서 이쪽만 수혜를 얻는 건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조은정 위원이 언급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쪽도 낙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좀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신재생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태양광의 풍력 쪽은 이미 많이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풍력 쪽이 조금 더 그런 편인데 태양광에서도 조금 주도주를 조금 더 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전에 하나솔루션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제 우리 인플레 감축 법안 내용을 살펴봤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료비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법인세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공화당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그렇게 되면은 고용을 감축하게 되고 그럼 그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서 오히려 인플레가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더 후자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튼 이제 수혜주로는 신재생이나 뭐 2차 전지, 헬스케어 쪽이 또 수혜를 받을 거라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신재생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안 올라오는 수소 섹터도 조금 관심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보여지고 2차 전지 쪽은 그렇습니다. 앞서서 이제 조은 조목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누적 판매 대수가 이제 20만 대 초과하게 되면 세액 공제 대상으로 해주던 것을 상한선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재료를 영내에서 이제 조달해야 하는 그런 부분까지 또 생겼는데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제 이쪽에 이제 판매하는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는 업체들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뭐 CATL 같은 경우는 북미 투자 한 50억 달러 정도 투자하는 것을 보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CATL이 조금 밀렸죠. 그리고 이제 비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7월 전기차 판매를 양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수혜를 받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비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그렇게 밀림이 없었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26년까지 200만 대 배터리 중에서 70% 정도를 LG 엔솔 그리고 SK온 그리고 CATL로부터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LG 엔솔이나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온 이런 업체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도요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5년간 18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해서 지속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한 이슈는 꾸준히 이제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삼성 SDI나 또 LG화학이나 또 오늘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형
대형주를 필두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소재주들 이제 조금 더 훈풍이 불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또 우리가 헬스케어를 본다면은 헬스케어 쪽은 우리가 좀 뭐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많이 갔던 이제 섹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달뿐만 아니라 내달에도 내달에는 이제 우리가 ACR도 있고 에스모 학회도 있고 세계 글로벌 3대 학회가 내달 다 몰려 있는 만큼 다음 달까지는 지속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술 수출이나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임상 관련한 호소식이 뭐 나올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서 눌림목에서 또 한번 접근해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린 의원이 친환경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헬스케어까지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들, 종목들 많이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성 의원님. 네네. 네, 근데 상원에서도 간신히 통과를 했다고 해요. 51대 50으로 간신히 통과를 했는데 네네. 하원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제 하원은 이제 민주당은 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무리하지 않고 거의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인플레 간축 법안 이제 상원 통과했는데요. 하원도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그 큰 이슈는 뭐냐면 에너지 안보 및 이제 기후 변화 등에 약 3,690달러를 투자한다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479조가 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죠. 한 5년 전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하고 맞먹는 그 돈인데요. 결론은 뭐냐면은 향후 에너지 안보라든가 에너지 산업에 엄청난 이제 긍정적인 이제 역할하고 필요하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에너지 안보, 에너지 사업에 계속 투자를 하는데 거의 대표적인 게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소 에너지가 되는데, 우리나라 그 이제 회사라든가 기업들이 상당히 조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태양광 에너지 관련 또 풍력 에너지, 수소 에너지 관련주가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제 조은 정모님하고 아이님께서 사실 밤에 제가 잠 안 자고 그 준비한 걸 다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두 분이 뛰어난 전문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약 500조 돈이 이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소에너지 쪽으로 가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수혜를 받는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훈풍이 불어올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최명석 의원까지 이 법안 통과로 인해서 우리 시장 수혜를 많이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조은정보 의원님이 일정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남은 건 12일에 하원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셋째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거쳐서 법안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는 최명석 의원이 짚어주셨다시피 하원에는 민주당이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결과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이제 투자 전략 세우기 섹터로 한번 좁혀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조은정모 위원님. 네. 근데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신재생 쪽은. 네. 오늘 강세를 보였던 풍력과 태양광뿐만 아니라 이제 원자력도 포함이 됐으니까 좀 종류별로 짚어주실까요?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에너지 하면은 뭐 네. 다양하죠. 기름이 있고요, 그래서 네. 정유가 있고 가스가 있고 태양광이 있고 풍력이 있고 원전이 있고 그냥 수소까지 쫙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각 섹터별로 오늘은 제가 핵심 내용하고 그다음에 또 되게 유망주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유주입니다. 정유에서는 저는 탑픽을 S-오일로 봅니다. 요즘 여러분들 주유할 때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좀 외제차라든가 살 때 디젤차 사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좋았잖아요. 왜? 기름값이 작게 들으니까. 근데 지금 좀 반대단 말이에요. 오히려 가솔린이 더 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디젤이 이제 정유가 디젤 값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정유 마진이 아주 급속하게 오르는 회사가 있답니다. 그게 바로 S-오일입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게 이제 저는 이걸 관심에 둬도 괜찮다고 보는 게 사실 뭐 여기서 많이 그동안 올랐죠. 계단식으로 올랐고 지금 이제 하락 시파던 완성하고 바닥을 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바닥권에서 거의 우리가 리스크 크지 않게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스 관련주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뭐 2년 동안 가스 값이요. 22배나 상승했다. 2년 동안.
이제 거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촉매제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그 치솟는 LNG 값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비축량이 바닥이 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00만 톤 정도가 겨울철 좀 이렇게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서 LNG 비축량이 557만 톤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 577만 톤에 2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137만 톤밖에 없어서 이것은 올겨울 최고 수요랑 그걸 비교했을 때 열흘치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 또 블랙아웃도 우려가 되고 물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LNG 값이 폭등해요. 그래서 한 1,000만 톤까지 추가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GSE 334% 수익 있는 그게 이제 그 경남 창원 지역이고 또 대구 지역에 있는 회사가 있어요. 경북 지역에 그게 바로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는 지금 가스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까지 같이 아우러서 해요. 회사가 워낙 탄탄해요. 대성그룹.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자리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대성에너지거든요. 이것도 오늘 황금백제 포착에서 한 25% 아까 잉크님 멘트도 해주시던데 25% 정도 상승했는데 이게 바닥에서 장대 양선을 확보하면 그 다음에 이제 좀 쉽게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 다음에 뭐 GS도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저가 종목보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제 태양광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태양광은 우리가 수년 동안 해왔죠. 물론 국내에서 대장 OCI입니다. OCI인데 이제 우리의 태양광도 중국에서 거의 80~9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특히 지난 5년 동안 중국 업체들 우리나라한테 많이 왔죠. 그래서 OCI가 그걸 타겟처럼 해서 말레이시아에서 공장 짓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태양광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폴리시리콘이 있고 뭐 인곳이 있고 그다음에 인버터 이 전력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차세대 기술 로드맵을 갖춘 회사가 좋다고 봅니다. 근데 OCI 같은 경우는 폴리시리콘 자체 그 생산하는데 중국한테 밀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은 한화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정말 이것도 양음양패스 맨 저점에서 포착해서 초당 이때 한 번, 이때 두 번째 포착했는데 37% 올랐는데요. 이 회사가 상승하는 게 왜 그러냐면 페로보스카이트라고 있어요. 이것이 차세대 태양광 효율을 높이면서 이게 글로벌에서 최초로 지금 시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파이로트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것이 성공하면 좀 어떻게 좀 게임 체인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가는 먼저 선 반영하죠. 그거하고 텐덤 태양광 전지 이것 때문에 태양광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풍력도 보셔야 됩니다. 풍력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볼 때 어떤 걸 보시죠? 뭐 유니순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풍력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것은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각국 정부에서 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로벌이 그러니까 글로벌의 수요를 갖는 회사가 뭘까요? 그만큼 진출한 회사가 바로 CS 윈도입니다. CS 윈도도 잠깐 보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지금 계단식 오르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되고 사실 이제 윤 정부에서도 그동안 이제 그 태양광 발전만 뭐냐면 고정 가격 입찰제를 했는데 풍력 발전도 키우겠다고 이것도 함께 하고 있다. 그다음에 원전에서 이거 여러분들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만 봐드릴게요. 원전에서 우리가 이제 좋게 보는 것이 뭐냐면 제가 G2 파워 같은 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G2 파워 같은 것도 요것 한번 꾸준히 관심권 두십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전에 대해서 어떤 뭐 그 내용은 그동안 수없이 다뤘고 또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G2 파워 한번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은정보위원이 에너지 관련주들 섹터별로 탑픽 종목까지도 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위원님도 섹터별로 좀 전반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앞서서 이제 조은정 의원님께서 내용을 깨알같이 다 설명해 주셔가지고 일단 전략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이나 CS-윈드, 상강 M&T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자, 하나솔루션부터 이제 지켜보시면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일전에 우리가 강연에서 제가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4만 원 초반이었는데 이때가 고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르목이 올 때마다 10%씩 밀릴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 했는데 이 가운데 안에서만 해도 이제 그 안에서 30% 정도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눌릴 때마다 조금씩 잡아놓으신 분들은 중간 단가가 뭐 35,000원 정도, 4,5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또 한번 일단 급등이 한번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1차 목표가로 한 4만 원 후반대 정도 이제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CS 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제가 1, 2, 3등 이제 종목으로 1등 종목을 이제 하나솔루션, 2등 종목을 CS 윈드를 드렸었는데 CS 윈드도 마찬가지로 이때가 고점이라고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뭐 5만 원까지 조정 나왔다 다시 전 고점까지 왔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밀어내면서 전 저점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저점을 잘 지지를 해주고 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좋은 흐름이 오늘도 이어졌고요. 이어서 이제 전고점 이제 67,500원 이상 이제 CSM인데도 좀 더 바라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상강 M&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풍력 관련주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상강 M&T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6월 초에 3등 주자로 상강 M&T를 말씀드렸는데 전 저점까지 한번 밀어냈다가 다시 한번 더 전 고점까지 그리고 돌파 못하고 다시 이내 밀어버렸지만은 저점에서 다시 한번 더 지지를 잘 해주면서 고점을 무난하게 돌파해주고 차분하게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상강 M&T나 CS 윈드나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는 열어주셔도 좋다.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홀딩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늦게 들어간 경우에서는 분명히 이제 차익 실현을 분할 익절을 하셔야지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수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늘 JNK 히터가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JNK 히터 같은 경우는 장중에 10% 급등을 했다가 쭉 밀어버렸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죠. 범한 퓨얼셀이나 JNK 히터나 유니크나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살짝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또 크게는 가지는 못하겠지만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해 보이니까 이런 구간에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차분하게 이제 관심을 가지셔서 평단가를 마이너스 한 자릿수로 맞춰 두신다면 익절할 수 있는 뭐 기간이 조금 한 2, 3주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자로 이제 잘 달리고 있는 주자가 탄소 배출권 관련주입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주. 그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단연코 에코프로 HN을 보셔야 되는데 에코프로 HN이 4만 원에서 우리 4만 원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63,700원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바닥에서 꾸준히 양봉이 나와주는 흐름이고 오늘 조금 고점 6만 원 돌파하고 난 뒤에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다가 한 차례 또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20만 원 넘게 갔던 종목인데 3만 원 초반 3만 5천까지 조정이 나왔고요. 그 자리에서 더블 게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한 차례 조정이 받는다면 관심을 또 두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그린 케미칼이나 차트 보시면 그린 케미칼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솔 홈데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신재생 뭐 고점이 있는 종목들도 좋지만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도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차트를 짚어주시면서 대응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대응하시고 수익까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관련한 섹터 되게 많이 있지만 네. 오늘도 그렇고 주도적으로 태양광이랑 풍력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위원님의 원픽은 어떤 쪽일까요? 전 심플하게 멋있게 딱 두 종목 하겠는데 네. 제가 그 태양광 에너지 두 종목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네. 보면 현재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좀 강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이제 6시 생방송 그 주식 톡톡에서 두 번이나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그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태양광 모듈 판매를 이제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태양광 모듈 판매 비중이 보통 이제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매출이 95%, 또 영업이 393%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자, 이제 이 부분은 3만 원대 한번 추천했고, 이 앞부분에서 3만 5천 원대 추천했는데 벌써 5만 8천, 6만 원대 100%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보시면은, 자, 이 보시면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외국인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쉽사리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만 원에서 향후 9만 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손절가 5만 원을 보고 잘 대응해 주시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그 신성인지를 보시면은 요즘 이제 신성인지도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에너지 시설 서비스 기업인데 요즘 뭐 클린, 환경 사업 부분, 또 태양광 관련 사업, 시스템, 또 재생 에너지 사업 등 하고 있는데 뭐 재무제표 좋고요. 영업이익이 300%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항상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데 앞에서 1,800원짜리가 2,600원, 50%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장주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가고 있고 뒤를 이어서 신성 ENG가 가고 있으니까 두 종목은 매출과 영업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잘 보시면서 상승 시마다 분할 매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석 위원이 태양광 관련주들 안에서 두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도 자세하게 주셨으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에너지 관련주로 투자 전략 세우기, 이번에는 종목을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정 위원님. 네. 네, 관련주들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요? 제일 이게 포커스이면서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항상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민하십시오. 주가는요, 항상 어떤 재료, 기업의 실적, 뉴스 그런 것보다 선행해서 움직여요. 그걸 그랜저 건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뭐 보통 30에서 50% 아까 최명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의 뭐 60, 70% 올랐거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여기서 계속 고갈 것이냐. 저는 그래서 고민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단발수로 끝나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일정을 말씀드렸죠. 예, 이제 셋째 주면은 바이든이 서명하면 소위 말해서 뺐다 건 분리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재료의 소멸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적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한 템포, 아까 아이린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지 마시고 한 템포 쉬어서 관심의 될 종목 딱 세 종목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CS 인도입니다. 이거 유럽, 미국 다 진출해 있고 실적 워낙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솔루션이에요. 하나솔루션이 37% 올랐죠. 전고점 뚫느냐 못 뚫느냐 그거 좀 차이는 있을 텐데 한 템포 쉰다 하더라도 저는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침 방송도 참여하시는 우리 에버그린님도 여기다 이걸 뚫을 수 있냐 잠깐 멘트를 해주셨던데 어찌됐든 이것도 저는 이제 관심을 두면서 한 뭐 11선 정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진 같은 걸 보게 되면 원자력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G2파워하고 그 다음에 우진이거든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너무 무거워서 막 중기는 좋지만 우진 같은 것도 전고점 돌파하면 또 새롭게 상승할 것이다. 아까 아이런 수소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소도 우리가 꾸준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셋째 주에 인플레 법안이 발효가 되면 재료 소멸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참고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 위원님. 네, 위원님은 에너지 관련주들 안에서 딱 한 종목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까요? 딱 한 종목만 드리려고 했는데 네. 괜찮은 종목이 또 눈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일단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제가 내용을 말씀을 못 드려서 한 번 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은 4만 원에서 굉장히 올라와서 이제 거의 50% 넘게 올라온 상황인데 대기 오염 방지 사후 처리 분야 기업입니다. 최근에 현대제철하고 229억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과도 217억 계약 체결 이슈가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굉장히 성장성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죠. 이어서 같이 동반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한 번 더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어서 이제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 HN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하는 전략을 일부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밀리면은 재매수 전략을 가져간다면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을 해보자. 그럼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무방에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또 유망한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새로운 종목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 후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한 가격 전략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에너지주 안에서도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있을까요? 오늘 좀 태양광이 좀 꽂히는데요. 네. SE너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급등하고 있는데 바닥에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SE너지는 이제 에너지 시설 및 이제 서비스 기업인데요. 태양광 에너지, 태양전지 모듈 제조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서 발전 사업을 주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면도 있고 또 이번에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뭐 400조 투자 중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분야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바닥권에서 3,500원짜리가 6,500원, 바로 한 80% 상승했는데 다시 자리를 잡고 2차 상승 자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고점 한 6,000원을 향해서 갈 수 있고요. 아직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가 4,200원 잡고 6,000원까지 보시면 뭐 무리수 안 두게 무난하니 수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태양광 안에서 S에너지 가격 전략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4,930원인데 전고점 6,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위원들의 종목들도 꼭 참고하시면서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주 이슈, 내일장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대만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중국군의 무력 시위에 대한 맞대응 훈련을 내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실시합니다. 중국의 부당한 군사적 압박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적극 보여주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군사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슈 보시죠. 내일 중국에서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회담에서 칩보나 주한미군 사드 문제 등 민감한 이슈가 어떻게 거론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결과도 지켜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정부가 내일 250만 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정도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가 예상됩니다. 결과도 확인하시죠. 마지막 이슈입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서 내일은 통신주 안에서 SK텔레콤과 게임주 웹젠, 또 오늘 뜨거웠던 영상 콘텐츠 관련한 콘텐츠리 중앙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어떤 결과를 내어놓을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내일장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꼼꼼하게 AS 받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좋은정보위원회 CS베어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6일 9,360원에 진입을 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9%대 급등 마감했고요. 오늘은 장중에 16%대 오르면서 최고가 12,900원을 달성했습니다. 단기간에 38% 가까운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네. 역시나 위원님이 황금 맥점을 잘 짚어주셨네요. 감사하고요. 지금 제가 AS를 하는 건 두 가지 꼽습니다. 하나는 우리 개인 투자도 제가 되게 사랑하거든요. 진짜 성공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또 자리에 오면 제가 또 AS 해드리는데, 오늘은 맥점 잡는 그 아까 맥점 말씀하셨으니까 네. 어떻게 하면 개인 투자에 성공하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이때만 하더라도 에너지 관련주 온통 유가, 인플레이션, 에너지 나오면서 이때 우리를 현혹했습니다. 거의 반토막 빠졌습니다. 남들이 안 볼 때 매수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어떤 말씀드렸죠? 대략 난감하다 답을 드리기가 꼭 눌림에서 매수하십시오라는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식할 때 우리가 제일 기회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위에서 하면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혈입성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지금 38% 정도 올랐는데, 이거 사실 우리가 맨 처음 저점에서 53% 올랐거든요. 여기서 강하게 드라이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13,000~14,000원 정도 오게 되면 수익 실현 전략 좋아 보인다. AS 드릴게요. 저점 매수가 답이다. 고점 매도를 해야 그것이 실질적으로 내 계좌 수익으로 직결된다. 또 한 번 제가 강조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 역시나 정말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비법도 좀 알려주셨는데요. 꼭 참고하시고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이린위원의 이노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진입 당일날부터 14% 급등 마감하면서 시세를 냈는데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금요일에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로 무려 지금 85%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와 진짜 역시 림파고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왜요? 우선 수익이 이제 이렇게 높은데? 예, 일반적으로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많이 물렸던 매물이 한 차례 또 급등이 나온다면은 매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한번 떠서 시작하면 분명히 한번 휘청거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매수가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크게 잘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중간에 제가 한 차례 또 급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자리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한 번 더 이제 시세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좀 생각보다 하루 정도 일찍 이제 움직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투기를 쫓기 위해서 이 종목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매수가 위에서 내가 물렸다면은 위에서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AS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좀 많이 급등을 한 만큼 수익권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의 셀트리온 살펴볼게요. 네, 6월 28일에 17만 4,500원에 매수를 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총 12위에 있는 큰 종목이 금요일에도 4%대 올랐고요. 오늘도 3%대 오르면서 목표가를 넘어섰는데요. 역시나 우리 셀트리온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저번에 좀 불쾌하신 것 같아요. 오빠죠, 오빠 삼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신 시청자들이 가장 알고 싶은 게 딱 두 종목 있을 겁니다. 첫째는 삼성전자 600만 명이 몰려 있죠. 네, 셀트리온 삼형제 제가 볼 때 한 50만 명 이상이 몰려 있을 겁니다. 근데 셀트리온을 제가 한 달 반 전부터 MTN에서 아침 방송, 점심 방송, 저녁 방송 계속 밀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시청자들의 관심이 많죠. 그런데 셀트리온이 이번에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5,9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199억. 그래서 전년도 대비 매출이 34%, 영업이익이 38% 증가하는데 지금 각 증권사에서 호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외국인, 특히 연기금에서 한 달 넘게 계속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계속.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완전 추세가 상방으로 틀었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은 40만 원대 있는 주식이 14만 원. 세 토막이 났다가 이제 바닥을 치고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한 25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희망과 꿈을 가지고 계속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셀트리온의 오빠라고 자칭하셨습니다.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새 위원들의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기 전에 네. 긴급 제안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뭐 셀트리온의 아버지신데 오늘 의상도 보면은 네. 결혼할 때 신부 측 의상, 신랑 측 의상. 오늘 한번 자궁을 겨뤄볼까요? 아, 그래요? 네.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들에서 최명성 위원하고 저하고 오늘 한번 내기 한번 걸읍시다. 어떤 얘기가 좋을까요? 저는 600%의 사나이 알테오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이 방송 들어갔을 때 알테오 딱 13% 올랐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명성 위원님 들고 세트에는 조금 시간이 됐지만 예.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예, 예, 예. 딱 두 달 후에 예. 서로 한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예. 한번 내기하십시다. 그건 좋은데 지금 좋은 종목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요? 왜냐면 지금 셀트리온을 엄청 많은 주주가 있고 두 달째 연기금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상승 완전 급등 추세인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으로 해서 예. 딱 두 달 후에 예. 우리 치킨 시청자분들한테 무방할 때 예. 10개 쏘는 걸로 합시다. 뭘 어때? 쏠까요? 10개를? 네? 뭘 쏠까요? 치킨. 치킨 그냥 10마리. 10개. 뭐 네. 비도 오고 이거를 네. 딱 맞아요. 치킨 한 마리도 아니고 좀 지금이라도 좀 물리실 생각 없나요? 아, 네. 추세가 봅니다, 좋은데. 저는. 그럼요. 최명성 위원은 셀트리온의 오빠라고 자칭하셨거든요. 네. 네, 좋은 정보 위원님은 알테오젠의 600%에 살아야죠. 600, 아빠입니까? 600%의 사나이.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내기 제가 응하게 네,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위원의 자존심을 겸 대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알테오젠을 두고 지금 한 달 동안 대결을 거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서 수익도 함께 보시고 그리고 치킨 10마리 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황금맥점 포착의 달인 조은정보 위원님. 네. 네, 어떤 종목 들고 준비하셨을까요? 온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색조 화장품에서 네, 잘 뭐 알죠. 한 26년 업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이 좋아진다네요. 특히나 미국, 동남아 이런 쪽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그래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바닥권이거든요. 이평선 밀집에서 뭔가 한번 태동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에서 14,400원 정도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은 색조 화장품 관련주 클리오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림파고 아이린 위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삼성전자가 2030년에 무인 자동화 이제 공장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로봇 자동화 모션 제어 시스템 공급 이력이 이제 삼성전자에 있는 종목 아진 엑스텍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은 바닥에서 굉장히 8일째, 8거래일째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 로봇 청소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뭐 로봇 청소기 관련주들도 급등이 나왔지만은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또 머스크 같은 경우도 내달에 옵티머스 로봇을 보면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봇 관련주로 아진 엑스텍 좀 더 넓게 보신다면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바닥에서 차분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11,000원, 목표가는 1차 13,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주 아마존 이슈로 오늘도 시세를 냈었는데요. 그 안에서 아진엑스텍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도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K바닥,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님. 네. 어떤 종목을 6시간 반 동안 오늘은 뚫어져라 보셨어요? 예, 오늘 또 정확히 6시간 반 동안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종목 이름 램테크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램테크놀리는 현재 이제 반도체 관련 장비인데요. 이제 2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시가격, 뭐 방리액 등 기타 IT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특히 이제 돈이 되는 뭐 반도체 분야, 디스플레이, LCD, OLED, 2차 전지, 뭐 태양전지 분야의 모든 화학 약품을 처리하면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 SDI 납품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화평법의 대대적인 개선을 예고하면서 불산 제조업체에 많은 수혜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바로 더블이 갔어요. 한 80% 상승했는데 다시 올라가는 자리고 오늘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등이 예상되는데요. 또 신공장 증설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7,800원 전후하시고 자, 1차 목표가 9,000원, 2차 목표가 11,000원을 드리고요. 제가 손절가는 제가 7,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차트 중에서 가장 멋지고 가는 종목이니까 내일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최명석 위원은 램테크놀로지 말씀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9,000원, 2차 목표가는 11,000원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꼭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도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방송 후에 아이린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특별히 위원님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위원님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아이린의 이, 이 붉은 양봉 린. 린정하게 될걸? 오,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완전 인정이죠.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장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오늘도 우리가 버킷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뭐 상한가 근접까지 가면서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와 주었는데, 뭐 이제 여러분들께는 못 드렸지만은 지속적으로 바닥에서 버킷 스튜디오를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저점에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까지 굉장히 따지고 보면 50% 넘는 수익이 났습니다. 중간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단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이어서 내일장 내 계좌를 붉게 빛내줄 붉은 양봉이 나와줄 종목을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수익하면 아이린 위원 정말 인정 많이 하실 겁니다. 꼭 좋은 종목 얻어가시면서 내일장 수익률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린 위원의 사진 아래에 있는 입장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부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상황 미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3대 지수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나스닥이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부디 우리 시장 오늘 잠깐 쉬어갔지만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